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세빛 한파가 찾아와 곳곳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해넘이, 해돋이 관람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8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내준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 대선 공약으로 막강한 권한을 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7천여 명으로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쯤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검찰을 왜 적으로 몰아세우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청문회 분위기는 예상외로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발표한 5천여 명 규모의 특별 사면 대상자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특별 사면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같은 행정처분도 특별 감면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은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강력한 세빛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춥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출근길인데 얼마나 추운가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0.1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7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보시는 것처럼 장갑과 목도리에 중무장을 했지만 찬바람이 스칠 때마다 얼굴이 얼얼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여느 때보다 방 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 지역에는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9.8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3.5도, 파주 영하 10.9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3.8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5cm, 호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과 광주 1도, 대구 3도로 어제보다 10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 지는 시각은 강릉이 5시 15분, 서울 5시 23분, 제주도는 5시 34분입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아쉽게도 영동과 영남 지역에서만 깨끗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돋이와 해넘이 계획 중이신 분들은 방한용품과 함께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어제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공조 속에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되고 처장은 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 날치기로 의원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해 의원직 사퇴 결의에 이르렀다며 이미 일부 의원들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설치 법안이 통과된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을 지키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란 기대 속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르면 내년 7월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직후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검찰개혁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7천여 명입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와 직무 관련 범죄를 처리하게 됩니다. 공수처 설계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정치적 독립 보장과 검찰 견제입니다. 먼저 정치적 독립을 위해 공수처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2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정부 여당 몫은 3명으로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 검찰 견제를 위해 판검사와 경찰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까지 담당합니다. 공수처 검사 25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절반을 넘을 수 없고 퇴직한 뒤에도 2년간은 검사 임용이 제한됩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수처는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옥이다. 막강한 권한으로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좀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 난생 처음 하는 거여서 잘 모르겠어요. 네.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노 자료, 노 증인이 마치 유행처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야당은 검찰을 왜 적으로 몰아세우냐고 따져묻긴 했는데 청문회 분위기는 예상외로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빛 정장을 입고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님 또 만날 이유가 있나요? 통상 그렇게 하죠. 저도 청문회 처음이어서 나한테 물어봐야 몰라요. 이전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을 향해 자주 버럭했던 여상규 위원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작 전부터 큰 무리 없는 청문회 진행을 암시했습니다. 지금 쟁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거라 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청문회 때마다 의뢰 제기되던 자료 제출 요구가 불거지자 여 위원장은 오히려 한국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 국민 열망이라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추 후보자의 말이 마치 검찰을 모두 적으로 세우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만듭니까? 이 정권은? 예? 22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적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무능한 정권. 이 밖에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출판비 1억 원 의혹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지만 뒷심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언제 이 출판비를 회수했고 또 언제 주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난 것이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공교롭게도 공수처법이 오른 국회 본회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관련 현안이 많은 만큼 치열한 공세가 예상됐지만 막상 시작되니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나온 임 전 최고위원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 그동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조사를 마친 김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전 임 전 최고위원을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들이 수첩에 적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당시 상황 등을 조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했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5천여 명 규모의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복권됐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처음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세 번째 특별 사면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에는 모두 합해 5,17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정치인 가운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사직을 잃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형이 확정됐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선거 사범들도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대규모로 복권됐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등 267명이 대상에 올랐는데 법무부는 두 차례 동중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출마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복권이 시행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처음으로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석방 중인 한 명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고 형기를 마친 1,800여 명은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해제됩니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사법부 판단 등을 종합하여 살인과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2,900여 명도 대상입니다. 복역 중인 690명은 석방되거나 남은 형이 절반으로 깎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세월호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등과 관련한 집회로 처벌받은 18명과 중증 환자나 유아를 데리고 복역 중인 부녀자 등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들도 복권 또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사면 때마다 거론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부의 특별 감면 조치에 따라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166만여 명의 벌점도 일괄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5천여 명은 처분이 철회되거나 남아있는 집행기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난폭, 보복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는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부터 비공식 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사실상의 양보를 촉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식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운운할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완화 여부입니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실무급 회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등의 수출 금지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의 행사 없이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상임 이사국의 거부감이 강해서 제재 완화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 제출에 대해서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올 한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구설에 오르는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집권 여당의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장애인 관련 행사에서 장애인이란 말을 정상이 아니라는 뜻과 같게 표현하면서 비난을 샀습니다.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막말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언어 장애를 낮잡아 빗대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명백히 금지하고 괴롭힘 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인신 공격을 하거나 설전을 벌이는 상대방에게 욕설에 가까운 비방을 할 때 장애인을 빗대 표현하다가 비판을 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언의 파장이 큰 정치인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해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국회 윤리강령에 혐오 표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복구와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 이 특별법이 통과되자 포항시는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포항은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다는 분위기입니다. 2년 넘도록 체육관을 전전하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점을 명문화하면서 지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것을 법안에 명기를 하고 또 관련 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진 특별지원단을 만드는 등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특별법이 정한 2개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가 정해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영업 손실, 지가 하락 등등 간접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묶어서 피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피해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을 시행령에 담는데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는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에 상시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열발전 안정성과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전북 전주에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익명으로 기부를 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몰래 성금을 놓고 갔는데 누군가 이를 훔쳐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오점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며 얼굴 없는 천사가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온 건 10시 3분쯤. 예년처럼 동사무소 바로 옆에 성금이 든 상자를 놨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곳으로 가봤지만 상자는 없었습니다. 돈을 놓고 갔으니 확인 한번 해보라 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갔는데 그 장소에는 없었어요. 잠시 뒤에 성금을 잘 받았느냐는 천사의 확인 전화가 와서 다시 현장을 확인했지만 성금이 든 상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얼굴 없는 천사는 이곳 희망나무 바로 옆에 성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놓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를 둘러보면요, 이곳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라진 성금 상자. 다행히 동사무소 주변에는 CCTV가 있었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수상한 차량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목격됐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CCTV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수도권 뻔하잖아. 매년 오니까 누가 이제 여기서 했다고 봐야죠. 수상한 차량은 흰색 SUV 차량이었는데 특히 돈이 사라진 날 아침에는 번호판도 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있었어요. 이틀 있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었고 오늘 아침에 남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용의 차량을 특정한 경찰은 주소지를 파악했고 추적 끝에 충남 계룡에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공범까지 범인은 30대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언론 등을 통해서 매년 이맘때쯤 기부를 한다는 것을 알고 근처에서 기다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성금인지 알고 훔치셨나요? 훔쳐간 성금도 다행히 회수됐습니다. 5만 원권 6천만 원과 돼지 저금통이 상자에 들어있었습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올해로 20년째, 전체 성금은 7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금까지 노리는 씁쓸한 세태에 내년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경찰 입회 하에 성금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0년은 윤년으로 하루가 더 많은 366일입니다. 아쉽게도 휴일은 짧아졌는데 황금 연휴가 길어서 여행 가기에는 제격이라고 합니다. 이영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020년은 4년 만에 돌아온 윤년으로 하루가 더 많은 366일입니다. 그만큼 쉬는 날도 더 늘어났을까 살펴보니 공휴일은 67일, 3.1절과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치면서 휴일은 2019년보다 이틀이 줄었습니다. 쉬는 날이 짧아진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건 긴 황금 연휴인데 추석 연휴 5일과 한글날을 잘 활용하면 최장 12일을 쉴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낀 기간도 휴가 가기에 제격입니다. 중간에 이틀 연차를 쓰면 주말 포함 엿새 동안 쉴 수 있습니다. 2019년 최대의 황금 연휴였던 설 명절. 이번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껴도 4일에 그쳐 고향 다녀오기에도 넉넉지 않습니다. 짧아진 휴일 조금이라도 알차게 보내려면 미리 휴가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출판된 신간 도서가 크게 늘어나면서 7만 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19년 출판 시장을 기정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올해 출판계는 유튜브 등 온라인이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라인 스타들이 앞다퉈 책을 내며 인기를 끌었고 유튜버가 홍보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신간 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출간된 신간은 납본 도서 기준 7만 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 2017년 5만 9천여 종, 지난해 6만 3천여 종을 넘어 출판 강국이라는 일본을 바싹 따라붙었습니다.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일본 출판기의 출판 종수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약 8만 종에서 7만 종 정도로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5만 종 시대에서 7만 종 시대로 지금. 신간이 늘었다는 건 문화의 다양성이 확대됐다는 긍정적인 지표지만 아직 질적인 면에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뉴 미디어 시대에 맞는 그 경박 단순한 미디어들이 아무래도 유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교양서들을 내는 부분들의 판매가 좀 떨어지게 되고 있죠. 책 읽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밀리의 서재, 리디셀렉트 같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직접 출판까지 하는 콘텐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 각 분야에서 보인 심각한 갈등 양상은 책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하반기 일본 관련 도서 판매가 크게 늘었고 남녀와 세대 갈등을 다룬 책들이 서점 매대 앞자리를 주로 차지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는 교보문고와 예스24 모두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올해 최악의 산불 피해가 있었던 호주에서 대표적인 새해맞이 축제인 불꽃놀이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세현 기자입니다. 시드니 하버브리지 위로 찬란한 불꽃이 피어오르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지구촌 새해맞이 축제로 꼽히는 시드니 불꽃놀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시청하고 경제 효과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최악의 산불 속에서도 호주 정부가 신년 불꽃쇼를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시드니시는 행사를 취소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수만 명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모리슨 총리도 불꽃놀이를 통해 국민의 긍정성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n New Year's Eve, the world looks at Sydney every single year, and they look at our vibrancy, they look at our passion.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청원에 서명한 시민 수십만 명은 52억 원 규모의 불꽃놀이 예산을 산불과 가뭄 피해 지역 지원에 보탤 것을 촉구했습니다. Fire is just right across there, right across the road. So they were back burning, but because it's been so dry, it's just gone out of control. 현지 소방 당국도 기상 여건과 산불 상황에 따라 불꽃놀이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축제를 앞두고 44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8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내준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세미 한파가 찾아와서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해넘이 해돋이 관람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오늘도 계속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4일째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대응 조치 준비에 대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대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말 전후로 무력 도발에 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 연일 출동했습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8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며 막판까지 4+1 협의체의 안을 견제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습니다. 당초 개의 시각보다 30분을 더 넘겨 문희상 국회의장이 들어오고 한국당에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엔 우려했던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개의하자마자 공수처법 표결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 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가 좌절된 데다가 한국당까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수적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곧바로 표결에 붙여진 이른바 4+1 협의체의 안은 이변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막판까지 표단 속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겸직 의원 전원과 정세균, 추미애 후보자까지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내준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뻔한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분명한 만큼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 범죄 보호처입니다.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무기력하게 모든 걸 내줬다는 비판 속에 내년 총선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법무부가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또 선거사범 등 5,174명을 오늘자로 특별사면 복권 조치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선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2명과 노동계에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도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특별 사면과 함께 오늘부터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같은 행정처분도 특별 감면됐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벌점 등을 받은 170만 명이 대상인데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모두 170만 9천여 명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인 운전자들이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166만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4,900여 명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취소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있는 4만 3천여 명도 제재가 해제됩니다. 일부 면허 정지자나 취소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음주운전은 한 번만 위반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벌점 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대상인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민원 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 찾아온 세미탄파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지금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9.8도, 파주 영하 11.2도, 서울 영하 10.4도까지 떨어졌고 바람 때문에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풀리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 3도로 올라서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에 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해넘이도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강릉 경포대에서는 5시 15분, 포항 호미곶은 5시 17분, 서울은 5시 23분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내일 아침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흐린 하늘에 눈도 조금 날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돋이를 보긴 어렵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낮은 구름 사이로 영동과 영남 지방은 깨끗하게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오늘도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속한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8일 평양에서 시작된 노동당 제7기 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나흘째 회의가 오늘도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은 김 위원장이 어제 3일째 회의에서 7시간 동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정형과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각 3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말에 북한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의 외교수장으로서 북한에게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대북 전략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는 공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연말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 연일 출동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동해로 진입해 기동훈련을 함으로써 미군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서 연일 포착됐습니다. 30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이날 남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는 전날 남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이달 26일에도 남한 상공에서 포착되는 등 주기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완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도발을 시사한 북한이 성탄절에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미군은 당분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 또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무렵인 2월 중순 등을 기점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지난 26일 오후 중국 해군 유도미사일 호위함이 쓰시마 해협을 넘어 북상해 동해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이러한 기동훈련은 미군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려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30일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실무급 회의입니다. 지난 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잡혔는데 주민들과 리조트 투숙객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건 사고 홍성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소나무숲 뒤로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화암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인력과 산불 진화 차량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 0.5헥타르가량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리조트에 있던 투숙객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제 직원이 문을 두들기면서 지금 불이 나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빨리 대피하라고, 방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렇게 있다가 저는 아기들이 2명이나 있고 그냥 근처에 숙소 잡아서 들어왔죠. 고성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양말 제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0여 분 만에 양말 보관 창고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행진하던 집회 참가자들 사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소화기로 불길을 잡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공수처법 반대 집회에 참여한 59살 안모 씨가 분신을 시도한 겁니다. 빨리 119 불러, 119! 안 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비틀거립니다. 인근 야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올무와 그물로 멧돼지를 포획합니다. 일어났어. 파주시는 주변을 소독하고 멧돼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그룹 고문이 최근 이른바 성탄절 다툼으로 구설에 오르자 공동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의식해서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면서 조 회장이 어머니인 이 고문에게 깊이 사죄했고 이 고문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이 화합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운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공동 사과문까지 낸 가족 분쟁의 발단은 조원태 회장의 누나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3일 발표한 입장문이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유운과 달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 조 회장은 어머니인 이 고문이 사실상 누나의 편을 들어줬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탄절에는 이 고문 자택을 찾아 격한 언쟁을 벌였고
부서진 집기와 이고문이 다친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남매의 난에 이어 모자의 난까지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소동이 일어난 지 닷새 만에 사과문을 낸 겁니다. 특히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논의될 주주총회가 내년 3월로 다가온 시점이기도 해서입니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각각 6.52%, 6.49%로 비슷하고 어머니인 이 고문이 5.31%를 갖고 있습니다. 표 대결이 이루어지면 자칫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만큼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 조 회장이 즉각 사죄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외적인 신인도가 낮아졌고 다른 주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님을 위해서는 가족 간에 합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합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땅콩 회항 이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한 조 전 부사장이 불만을 품고 있는 등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간 문제는 여전합니다. 한진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봉합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은 이유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예상 채용 규모가 1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일 거란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분기 기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인원은 무려 67만 3천 명입니다. 업체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모았는데도 채우지 못한 인원 역시 7만 4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인력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직원이 필요한데도 사람을 뽑지 못한 이유로는 임금 등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달랐다든가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당 항목 조사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최근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과 그 채용 간의 인력의 미스매치가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걱정은 취업문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내년 3월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 인원은 25만 6천 명.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지난 10월 기준 근로자 1인 평균 임금은 332만 원 수준입니다. 상용 근로자 351만 4천 원,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153만 원을 조금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국제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이 자사고나 과학고, 일반고 학생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입시기관이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교생 671명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별로 자신이 선택한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고와 외국어고가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와 영재고, 일반고 순이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꼽았고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고교 선택과 대학 입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관련이 있다고 답했는데 특히 자사고 학생은 100%가 대입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입 준비를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진로 희망이라든가 학습 성향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까지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비율은 60%에 육박했습니다.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폐지 찬반에 대한 질문에는 폐지 찬성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한때 기세가 맹렬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00일 넘게 잠잠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입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봄철 전파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섣부른 안심은 금물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첫 확진 판정이 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기 북부와 인천을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고 발생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돼지를 많이 기르는 충청 지역은 전염 공포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병이 한 번 가면 몇 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안 먹여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지 뭐. 한 3, 4년 안 먹이면 그동안이 무엇겠어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동 중지나 대대적 방역에도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결국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발병 지역 사육돼지 44만 마리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거의 창궐 직전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다른 돼지들도 예방 처분을 하기로 농가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멧돼지는 가장 유력한 바이러스 전염원입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서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사살을 허용하는 등 전파 차단에 나섰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게 되면 그 경계 지역에 있던 멧돼지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활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먹이나 이런 것들이 구하기가 용이해지니까. 그것과 동시에 차단 지역을 제로화해 나간다면 지난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 바이러스 소식은 없습니다. 가능성도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종식 선언 등은 아직 검토되지 않습니다. 질병 유입 경로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봄이 돼 기온이 오르면 또다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방역 예산을 3,7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올 한해 지구촌 곳곳은 산불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 지킴이로서 전 세계에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 남서부의 한 야산 지역, 소방관이 산불과 사투를 벌입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산불이 고온과 강풍을 타고 석 달째 호주 전역으로 번지며 불길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We had some fire activity come through here on Thursday. Crews worked very hard just down actually right behind where we're standing.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전역을 강타했고 유명 와인 산지 소노마 카운티까지 화마가 덮쳤습니다. 인도는 대기질 오염 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가스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पोल्यूशन की वजह से आँखों का भी जलन हो रही काफ़ी और सांस लेने में थोड़ी दिक्कत हो रही गले में पूरा वो यहाँ पे दिक्कत है गले के अंदर पू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수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모두 기후변화가 주범인 자연재해입니다. 특히 올 한해 더욱 강력하게 지구촌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경종을 울리며 세계적인 환경 저항 운동을 이끈 16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타임지가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We need to focus every inch of our being on climate change. Because if we fail to do so, then all our achievements and progress have been for nothing. 지구온난화 피해는 갈수록 악화하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하며 역주행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터키 군경이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즉 IS 관련 용의자 114명을 체포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군경이 대테러 작전으로 IS 용의자 114명을 검거하고 무기와 탄약, 조직 문서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중부를 강타했던 태풍 팜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재난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사망 47명, 부상자 140명, 그리고 실종 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NHN의 한돌과 세 차례 은퇴 대국을 갔습니다. 인간의 바둑을 점령한 인공지능의 위력이 다시 한번 느껴진 순간입니다. 달의 지형 등을 탐사할 교도선을 보낼 예정이었는데요. 2022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연료 부족과 임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뺄 필요가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품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수출 규제 철회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BS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IBS 연구단에서 한국인 여자 연수학생을 성희롱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 5G 전파가 송출됐습니다. 통신 속도가 4G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보사는 심혈을 기울인 혁신 신약이었습니다.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인보사는 국내 허가 후 성분 논란으로 유통 판매가 중지되기까지 인보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터라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다가갈지는 의문입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가동 예정된 석탄 발전 설비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겁니다. 지난 4월 인류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연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미국도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이 환영이라는 표현,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한 류현진 선수가 현지에서 공식 입단식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단식을 마치고 6일 만에 귀국한 류현진의 표정에서는 한결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류현진은 무엇보다 처음 방문한 토론토 구단 환대에 감사하고 계약 조건에도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토론토 계약하러 들어왔을 때 정말 엄청 저를 반겨줘가지고 팀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된 것 같고 저도 만족할 만한 계약 기간이었고 토론토 구단 역사상 FA 세 번째 규모이자 투수 역대 최대인 4년간 8천만 달러. 가치를 인정받은 류현진은 입단식 자리와 SNS에 이어 다시 한번 로저스 센터에서 100% 최선을 다하겠다고 팬들에게 거듭 약속했습니다. 책임감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끔 그래도 성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타선이 즐비한 아메리칸 리그, 그중에서도 최강팀 뉴욕 양키스 보스턴과 같은 지구지만 자신의 투구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바꾸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하고 공을 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토의 에이스로 메이저리그 2기 동부시대 출발선에 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도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하는 류현진은 1월 초 일본 오키나와에서 2주 정도 개인 훈련을 한 뒤 2월 중순에는
팀의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 소집에 합류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최종 예선에서 남은 한 장의 출전권을 놓고 태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표팀의 필승 카드는 강력한 공격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주장 김연경이 강스파이크를 코트에 내리꽂습니다. 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최종 예선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 우리 대표팀은 마지막 한 장의 도쿄여행 출전권을 놓고 강력한 라이벌 태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태국보다 강한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탄탄한 블로킹벽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강한 공격력이 있는 팀이 승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장이 더 좋고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비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지난 16일부터 진천 선수촌에 소집된 여자 대표팀은 그동안 다져온 전략 전술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인 태국 세터 누사라의 장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한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Trying to focus on our block and defense strategies but mostly on our attack.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는 남자 대표팀도 어렵지만 당찬 도전에 나섭니다. 8나라가 출전하는 예선에서 무조건 우승해야 하는데 준결승 이후 만날 이란과 중국을 넘어서야 올림픽 무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선수들이 그 시합에 집중하고 그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도 있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배구 대표팀. 3회 연속 본선 진출과 2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라는 각자의 희망을 품고 다음 달 5일 결전지로 출국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올 한해 스포츠 뉴스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으로 감동을 준 축구 감독들의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끝을 모르는 이른바 박항서 매직은 올해도 베트남을 뒤흔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올림픽,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라이벌 국가들을 연거푸 무찌르고 베트남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베트남 통일 이후 60년 만에 첫 우승. 박항서 감독이 심판 판정에 격하게 항의하며 퇴장당해도 베트남 국민은 파파 리더십이라며 박 감독을 감쌌습니다. 지난해 스즈키컵 우승에 이어 동남아시아 최고 권위 두 대회를 석권한 박 감독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예상을 깨고 조 선두를 달리며 사상 첫 최종 예선 진출이 유력하고 도쿄올림픽도 본선 진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꿈꿔온 목표를 현실로 바꾼 박항서 매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는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는 추억이고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또 뭐 그게 뭐 축구 감독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사상 첫 결승 진출 신화를 쓴 정종용 감독도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이른바 흑수저 출신 감독의 리더십은 10대 젊은 선수들은 물론 국민의 마음도 훔쳤습니다. 특히 선수가 있어 내가 있다는 명품 인터뷰는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즌 중 암투병 사실을 고백한 K리그 인천의 유상철 감독도 팀을 기적처럼 1부 리그에 잔류시키면서 축구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팬들은 유 감독이 팀을 잔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병마도 이겨내겠다는 두 번째 약속도 꼭 지켜주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잊지 않고 또 내년을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남은 올 2019년 연말 잘 보내시고 2020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9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2020년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경기력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해서 PGA2에서 우승컵을 많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여러분, 손은재입니다. 네, 올 한 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에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마지막 날 아침 강력한 세미탄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향로봉이 영하 20.1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10.7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차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영상 3도로 올라서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전국에서 깨끗하게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강릉 경포대에서는 5시 15분, 서울은 5시 23분, 안면도는 5시 29분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해돋이는 동쪽 지방에서만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흐린 하늘에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낮은 구름 사이로 영동과 영남 지방은 맑은 하늘에서 깨끗하게 첫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 가장 먼저 떠올라서 포항과 울산에서 7시 32분에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